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 섭섭하게 굴 때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 말. 삼키고 또 삼켜도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이 한마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니? 명절 전날 밤 부엌에서 몇 시간씩 서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붓지만 자식이 좋아하던 음식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고 싶어서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 막상 명절 당일 자식은 한두 시간 얼굴만 비추고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갈게라며 떠나버립니다. 정성스레 차린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또 끊어버리는 전화. 손에 든 휴대폰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으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생일이 지나가도 축하 문자 하나 없고 며칠을 연락 없다가 돈이 필요하거나 애를 봐달라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불쑥 연락이 옵니다. 그럴 땐 엄마 아빠 소리가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얼굴 보고 싶어서 또 달려갑니다. 돈도 주고 시간도 내주고 온 정성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연락 두절입니다. 배 아파 나와서 전 물려 키우고 밤새 아파 끙끙대면 등 토닥이며 잠 못 자던 그 아이. 학교 다닐 땐 도시락 싸주고 대학 갈 땐 등록금 대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그 세월. 결혼할 땐 집 마련해 주느라 노후 자금까지 털어주었죠. 우리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화가 납니다. 내가 너한테 뭘 바라서 그렇게 키웠나? 그냥 가끔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해주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그 서운함, 그 배신감, 그 허무함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아니, 이 세상 어디에서든 자식을 키운 부모라면 한 번쯤은 겪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가슴 깊이 새기신다면 자식 때문에 속 태우고 가슴 치며 우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진짜 당신을 위한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식이 왜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당연하지.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배에서 나왔으니, 내 피와 살을 나눠줬으니, 내가 먹여 살렸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를 소홀히 대하면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 몸의 일부가 나를 저버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식은 정말로 당신의 소유물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그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아이의 인생을 선택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가질지, 어떤 꿈을 꿀지, 누구를 사랑할지, 어떤 인생을 살지, 그 무엇도 우리가 정해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문지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고, 선생님께 배우고,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사회를 경험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키워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은 점점 줄어듭니다. 10살 때는 부모님 말씀이 세상의 전부였지만 20살이 되면 친구들의 말이 더 중요해지고 30살이 되면 배우자의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새끼 새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듯이 강아지가 자라면 어미개 곁을 떠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40이 넘도록 부모에게 의존하며 사는 자식이 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왜 자식이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한데도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아이를 내 품 안의 아기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를 말입니다. 작고 보드라운 그 아기가 당신 품에 안겼을 때, 그 아이의 작은 손이 당신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그 따뜻하고 포근했던 순간을 말입니다. 그때 다짐하셨을 겁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평생 지켜주겠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기가 이제 30, 40, 50이 되어도 우리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작은 아기의 모습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훌쩍 자라서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내가 돌봐줘야 할 어린아이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제 갈 길을 가면 우리는 엄마 아빠 필요 없다는 거냐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 없이도 잘만 사네 하며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 아이를 잘 키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른으로 키웠다는 뜻이니까요. 만약 그 자식이 40이 넘어서도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저거 좀 해줘 하며 매달린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은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성인이 된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들은 이미 남입니다. 당신의 자식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독립된 어른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남이라니. 이렇게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리는지.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을 남으로 인정하는 순간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하면 반갑지만 연락이 없다고 해서 밤새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진 않잖아요. 형제자매가 바빠서 못 만나도 뭐 바쁘겠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남으로 인정하면 그들이 자기 삶을 사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연락이 뜸해도 바쁘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못 오면 할 일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탯줄을 자르는 건 한순간이지만 마음속 탯줄을 자르는 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게 당연하다는 유교적 가르침이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해야 우리가 덜 아픕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다. 놓아주세요. 그 아이가 당신 곁을 떠나 자기 인생을 살도록 놓아주세요. 당신의 기대와 바람으로 그 아이를 붙잡지 마세요. 효도해라, 자주 연락해라, 부모 생각 좀 해라, 이런 말로 그 아이를 죄책감에 묶어두지 마세요. 그렇게 붙잡을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전화를 받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집에 오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고 부모를 만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반대로 놓아줄수록 자식은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잘 살고 있으니 너도 내 인생 잘 살아라. 연락하고 싶을 때 해라. 오고 싶을 때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전부도 아닙니다. 자식은 잠시 당신 곁에 머물다가 자기 길을 가는 손님입니다. 소중한 손님이지만 결국은 떠나갈 손님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식을 남으로 인정하는 것,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대입니다. 자식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추운 겨울에도 새벽같이 일터로 나갔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저녁엔 녹초가 되어 돌아왔지만 우리 애만큼은 빚 없이 대학 보내야지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땐 집 마련 자금까지 보태주느라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털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돈 벌면 갚을게요 하던 그 약속은 언제 어디로 갔는지 이젠 돈 갚자는 말도 꺼낼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쏟아부은 세월, 이렇게 바친 희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조금은 나한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지극히 당연한 심리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상 심리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두 번째 올가미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마다 마음속 장부에 적어둡니다.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뇌 한구석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워 간호해 준 것, 학원비 대준 것, 용돈 준 것, 손주 봐준 것, 반찬 해다 준 것. 하나하나 다 쌓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기대합니다. 이만큼 해줬으니까 자식도 나한테 뭔가 해주겠지. 적어도 자주 연락은 하겠지. 명절엔 당연히 오겠지. 아플 땐 챙겨주겠지. 이렇게 기대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은 그 장부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부모가 해준 걸 갚아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희생을 선택으로 봅니다. 부모가 스스로 선택해서 낳고 스스로 선택해서 키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세대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게 다 선택이고 자식은 아무 의무도 없다는 건가?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낳고 키운 건 나중에 보답받으려고 그랬던 건가요?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나한테 잘해줄 거야.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랑하셨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냥 이 작은 생명이 소중해서 아무 조건 없이 퍼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고받기의 게임에 자식을 끌어들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거래의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베푼 것을 기억하지만 받은 것은 쉽게 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해준 건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만 정작 우리 부모님께 받은 건 잊고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나요? 매일 안부 전화드리나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드리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실 겁니다. 바쁘니까요. 살기 바쁘니까요. 그런데 당신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바쁩니다. 살기 바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는 배우자, 자녀들 챙기느라 정신없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다 해드리지 못했듯이 우리 자식도 우리에게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장부를 찢어버리십시오. 지금까지 자식에게 해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보답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평생 쏟아부은 건데 어떻게 그냥 잊어버립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것만 알아주십시오. 그 장부를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실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자식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밤새 울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명절에 안 와도 뭐 바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화가 안 와도 잘 살고 있겠지 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자식이 불쑥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면 그때는 뜻밖의 기쁨이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니까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집착을 버릴 때 자유로워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식이 정말로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놔둬야 한다는 건가요? 자식이 부모를 학대해도 참아야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과 당연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건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나는 내 부모지만 동시에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그저 연락이 뜸하다거나 자주 못 온다거나 당신이 원하는 만큼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운해하고 괴로워하는 건 그건 당신의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기대가 문제인 겁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너무 단순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기대를 버리십시오. 자식에게 해준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고 편안해지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전화를 받는 게 부담스럽지 않게 되고 집에 오는 게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락도 더 자주 하게 되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놓아줄 때 더 가까워지고 기대하지 않을 때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묘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 자식에게 해준 것을 잊어버리는 것, 보상 심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위해 뭘 하고 계십니까? 자식 걱정하느라 내 인생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제 와서 나를 위해 뭘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몇십 년간의 삶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애들 밥 챙겨야지, 애들 학교 보내야지, 애들 학원비 벌어야지. 온통 자식 생각뿐이었습니다. 낮에 일하면서도 우리의 밥은 먹었을까?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을까 걱정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내일은 뭘 해줘야 하나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보여도 애들 줄 거 사야지 하며 당신 것은 사지 않았습니다. 옷이 낡아도 이거 한두 해 더 입으면 되지 하며 참았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애들 교육비 아껴야지 하며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당신의 꿈도, 당신의 행복도, 당신의 욕심도 다 접어두고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에게 쏟아부은 게 정말로 자식을 위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부모로서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였습니까? 혹독한 질문인 걸 압니다. 하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아. 자식만 잘 되면 돼. 하지만 진짜로 괜찮으신가요? 진짜로 당신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아닙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이기 전에 한 명의 독립된 인간입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잔을 먼저 채워야 남의 잔에도 부어줄 수 있다. 당신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뭔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불행한데 어떻게 자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을 들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죄책감이 쌓이면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함이 밀려오니까요. 반대로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엄마 아빠가 잘 지내시네. 내가 좀 못 챙겨드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더 편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자식 걱정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잘 살 겁니다. 설령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그건 그들이 배워야 할 인생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 이제는 당신의 삶을 챙기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십시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드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십시오. 당신을 위해 돈을 쓰십시오. 당신을 위해 시간을 쓰십시오. 이 나이에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60도, 70도, 80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 눈치 보며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면 등산을 하십시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면 그림을 배우십시오. 친구들과 수다 떨고 싶으시면 만나서 수다를 떠십시오.
혼자 조용히 책 읽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돈이 아깝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당신을 위해 쓰는 돈이 가장 의미 있는 돈입니다. 자식 물려줄 유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당신 돈보다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아합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그럴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손주 봐주느라 바쁘다고요? 가끔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이 있어서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섭섭해한다고요? 그건 자식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 보는 게 행복해. 자식만 잘 살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로 당신의 행복이 오로지 자식에게만 달려 있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신의 자식이 모두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다면요? 혹은 자식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다면요? 그럼 당신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건가요? 당신의 인생은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어야 합니다. 자식과 상관없이 당신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만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만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살 때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자식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자식이 잘해주길 바라지 않으니까요. 당신 스스로 행복하니까 자식은 그저 곁들임이 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일본의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안 와도 돼요. 나는 친구들이랑 여행 갈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태도입니까?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식 인생은 자식에게 맡기고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은 타인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더 이상 당신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둘째, 기대를 버리십시오. 자식에게 해준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보상 심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셋째,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가슴 깊이 새기신다면 자식 때문에 속 태우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대신 당신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질 겁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다시 자식 걱정에 밤을 지새울 수도 있고 자식이 섭섭하게 굴면 또 가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자식은 타인이다. 기대를 버려라. 나에게 집중하라.
이 세 문장을 주문처럼 외워주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이 편안해지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면 자식도 당신 곁에 더 자주 오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게 인간관계의 묘한 이치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한쪽이 당기면 한쪽이 버티는 게임이 아닙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가끔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 거리를 만드는 건 당신이 먼저 해야 합니다. 자식이 먼저 거리를 두면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거리를 두면 그건 당신의 선택이 됩니다. 선택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평생을 부모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로만 살았습니다. 당신의 이름 석자보다 엄마, 아빠라는 호칭이 더 익숙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표를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엄마, 아빠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입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이름이 있고 당신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 쉴 자격, 즐길 자격, 당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식조차도 그 자격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책감 없이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자식이 뭐라고 하면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 때 가끔 만나는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억지로 만나는 의무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만나는 기쁨이 됩니다. 그런 관계가 진짜 아름다운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서운함과 배신감, 그 아픔이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아프다는 건 그만큼 많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겁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십시오. 자식에게만 쏟아붓던 사랑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주십시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 자신에게서 말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다 떠나갑니다.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남는 건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과 친해지십시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았어.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자식에게 해주던 그 다정한 말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당신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덜 아픕니다. 명절에 안 와도 덜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삶이 있으니까요. 당신만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행복해지면 자식도 변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더 편하게 당신을 대하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좋은 관계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 다 키웠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당신의 인생입니다.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가볍게 당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놓아주는 게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기대를 버리는 게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내디드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낯설더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그런 법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자식을 키워낸 당신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행복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고 당신에게 한 걸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답답한 가슴을 뚫어주는 작은 숨구멍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